안녕하세요, 메간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코사무이에 와 있어요. 벌써 온 지는 2주가 조금 넘어가고 이제 일정이 일주일 정도 더 남았는데 오랜만에 멀리 온 김에 여행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여행에 대한 로망이 좀 컸고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제 베프랑 같이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간 걸 시작으로 해서 혼자서 터키도 갔고 아르헨티나도 갔고 직장 다니면서도 휴가를 좀 다녔고 이제 승무원을 하면서 특히 오프 때 여행을 좀 실컷 다녔었죠. 피상적이지만 이제 다녀온 나라 수만 따지면 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정말 자주 들었던 질문은 여행 왜 좋아해? 였어요. 이제 이런 질문은 보통 여행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 아니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외국 나가서 일 안 하고 펑펑 쓰면서 놀기만 하니까 당연히 좋겠지. 뭐 일부 인정합니다. 맞아요. 돈 쓰기만 하면서 놀면 사실 뭐 한국에만 있어도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아시죠? 근데 저는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냥 돈 써서가 아니야. 뭔가가 분명히 더 있는데 왠지 좀 가벼운 이유로 좀 몰리는 느낌? 나의 여행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좀 과소평가 당하는 억울함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더 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행을 왜 좋아하나? 일단 제가 지금 태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행이 아닙니다. 휴양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계속 좋은 편안한 그런 리조트에서 머물다가 지금은 빌라 한 채를 전부 다 빌렸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친구 커플이 와서 지금 4명이서만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랑 이렇게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은 대부분 쉬러 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교류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교류라면 뭐 오다 가다가 얼굴 마주치면 그냥 say hello 하는 정도? 아니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부탁하려고 물어보는 정도? 그게 다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거 궁금해하면은 조금 실례죠. 또 저나 남자친구나 이제 태국을 처음 와본 게 아니고 이전에 각자 따로 여러 번 와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새로운 점이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물론 뭐 새로운 음식을 발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밌는 장소 그런 데를 찾는 거는 있지만 처음 보고 신기한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미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죠. 그거야말로 이제 쉬는 거고 또 그런 걸 기대하고서 오는 게 휴양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돈 쓰면서 편안하게 놀기만 하는 거니까 정말 즐거워요. 그냥 그 외국이라는 배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왜 한국에서 호캉스라는 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행은 다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과 휴양을 구분짓는 건 이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웠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왔어요. 새로운 환경에 나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거기서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로 가득 차서 돌아온다면 여행입니다. 내가 숙소에 되게 예민해. 그래서 편안한 숙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낮 동안 나가서 시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되게 특이한 그런 엔잡러들을 만났다던가 DJ를 만났어. 아니면 젊은 사업가를 만났어. 뭐 그 사람의 이제 세계관을 듣고 이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형태의 삶도 가능하구나.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구나. 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엄청나게 느끼고 배워. 그러면 이건 휴양보다 여행의 영역에 속하는 활동인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휴양하고 여행 사이에 100% 깔끔하게 떨어지는 직선을 그을 순 없어요. 어떤 순간은 이제 여행, 어떤 순간은 휴양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내린 여행의 정의에 따라서 생각을 할 때 제 세계를 가장 많이 넓혀줬었던 거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아르헨티나 여행이었어요. 제가 교환학생 갔었을 때 이제 2학기를 했으니까 중간에 겨울방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 이제 미국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멕시코를 가거나
제가 미국 남부에 있었으니까 멕시코랑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이란 나라 자체에는 관심이 있지만 미국 여행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왕 온 거 좀 멀리 가보자.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좀 랜덤하게 고르게 됐죠. 그때까지 저는 영어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서 이제 한인 민박을 찾아서 갔어요. 남미에 한국 분들이 여행을 온다? 하면 대부분 여행을 좀 많이 해보신 베테랑 분들이시거나 취향이라거나 그 인간 자체가 되게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가 만났던 정말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제 원래 계획은 이제 볼리비아에 가서 유우니 사막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한 달을 내리 있었죠. 진짜 매일 밤에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그게 다였어요. 수다도 떨지만 이제 오래된 노래도 부르고 뭐 기타 잘 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타 치고 뭐 다른 악기들도 하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나서 느지막이 점심 훌쩍 지나서 일어나가지고 슬렁슬렁 시티에 나가서 있다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거의 밤 새다시피 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있는 고정 멤버가 있고 또 새로 들어왔다가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이내믹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저의 한 달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제가 당시에 23살이었으니까 23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란 토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보고 좋은 대학 가고 학점 잘 받아서 취직 잘 하고 때 되면 시집 가고 애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좀 정상적인 인생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죠. 그때까지 저는 이제 그 정해진 순서를 아주 잘 밟아가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이제 나쁜 길로 안 빠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나름 좋은 여대에 진학을 했고 재수 생각을 조금 하긴 했지만 재수도 결국 안 했고 저는 또 빠른 년생이라서 이제 빠른 년생이 캔슬됐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늦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되게 항상 조급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왠지 좀 학교를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어홀 같은 걸 갑자기 가보고 싶기도 했고 색다른 전공에 갑자기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이제 꿈 많은 20대로서 안 해본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다르게 살 용기가 없었어요. 그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이때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다르게 사는 거는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거기다가 저는 그때까지 뭐 이렇다 한 실패를 맛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은 갈수록 실패가 무서워서 실패를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실패를 해봤으면 뭐 실패 그까짓 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안 죽더라, 뭐 이런 깨달음이 생겼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쫓아서 가기보다는 실패를 안 하는 삶을 원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던 한 달이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줬죠.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뭐 STX 같은 대기업에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해외 영업이야 심지어. 근데 갑자기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여행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당시엔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런 오빠도 있었고 행색은 완전 날라리 불황자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브레인이야. 서울대 졸업자고 신혼여행으로 뭐 반년씩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부부도 있었고 당연히 이제 직장을 둘 다 때려치고 또 되게 샤이한 스타일인데 알고 보니까 엄청 베테랑 여행자 뭐 이런 동갑내기도 있었고 요가에 완전 빠져가지고 인도를 진짜 수없이 갔었던 언니도 있었어요. 그 언니랑도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평생 만나본 적이 없던 신인류가 정말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 이런 게 없었어요.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없었고 정말 페이스북 정도?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그 당시가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대거 이동하던 시기라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발이 넓어서 넘어 이런 사람들을 알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예전에 저 같으면 뭐 저렇게 살면 바로 인생 폭망 아닌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제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이제 그 정상적인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데 오히려 그 삶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사람들이 인터레스팅하고.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망했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보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 환경의 문제였던 거예요. 저 스스로가 이제 소위 그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밟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먼 곳으로 떠나서 제 주변 환경을 바꿔주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소수자고 내가 더 특이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매일 밤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 사람들은 저런 배경이 있구나,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한 달 동안 저라는 인간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여행입니다. 나를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는데요.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도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천재적인 분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또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분들도 극소수 있겠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방법은 나 스스로를 좀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 그런데 변화는 무서워.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질까봐. 이럴 때 여행을 떠나보세요. 환경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인풋이 생기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내가 맞고 다른 건 틀려, 이런 식의 고집은 조금 접어둬야겠죠. 그래서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